자, 방어작용의 마지막 주제인 혈액형 들어가 봅시다. 내용이 많지 않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혈액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집 반응부터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혈액형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분류한 거잖아요. 그 기준이 이제 혈액일 뿐이죠. 굳이 왜? 과거에 전쟁이 나서 부상난 병사가 혈액이 부족할 수 있죠. 그때 수혈을 하면은 죽을 병사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의학이 그 정도까지는 발달이 됐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수혈을 하면 일정 비율로는 도움이 되는데 일정 비율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죽여요. 너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더 빨리 보내줄게. 이런 의도로 넣은 게 아닌데 더 빨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사람마다 혈액이 다르고 잘못 넣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후 연구를 거듭해서 수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혈액 특성별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이 응집 반응은 뭐냐면 잘못 수혈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의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응집원이라고 하는데 응집원은 적혈구에 붙어 있습니다. 세포니까 세포막에 막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A라는 막단백질과 B라는 막단백질인데 뭐 이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진 거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A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그럼 A가 없는 사람 몸에 이 적혈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너 뭐야? 병원체 아니야? 라고 공격하겠죠. 방어하겠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응집원이라는 건 적혈구에 붙어 있는 거지만 없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항원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항원을 공격하기 위한 항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걸 응집소라고 합니다. 응집원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항체에 해당을 해요. 역시나 두 종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Y자 형태인데요. 이 끝부분에 A랑 결합할 수 있거나 B랑 결합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이름은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A를 공격하고 베타는 B를 공격하는데요. 이게 몸 안에서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 응집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A알파가 결합하거나 B베타가 결합을 하면 됩니다. 결국 응집 반응은 응집원, 응집소 결합인데 넓게 보자면 항원 항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항원 항체 반응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 지금도 늘 일어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까 봐 이해를 시켜드리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수혈입니다. 수혈 한 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적혈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응집원은 또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한 팩 수준의 병원체가 가득한 어떤 액체를 몸 안에 주입할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 적혈구가 다 병원체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양의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다 침전되고 혈액이 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응집, 결합이 일어나면서 혈액에 응집한 덩어리들이 적혈구랑 항체겠죠. 침전이 되고 혈액이 굳는 형태로 바뀌니까 결국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혈액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일 유명한 ABO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방금 했던 것도 결국 ABO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 혈액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ABO식은 혈액형이 몇 종류입니까? A, B, AB, O. 네 종류죠. 역시나 기준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응집원이 다를 거고요. 응집원이 다르면 응집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는 혈액형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도 없죠. A형은 AB 중에 뭘 가진 거예요? A만 갖고 있는 거야. B형은 B만. AB형은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적혈구에 붙어있는 응집원의 좀 개수가 더 많겠죠. O형은 뭔데? 없는 거야. A, B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응집소는 본인이 아닌 것, 본인 게 아닌 것, 그러니까 비자기 응집원을 공격하도록 이제 구비가 되어 있겠죠. 그럼 A형은 뭘 갖고 있을까? 알파를 갖고 있으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A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B형은 알파, A, B형은 뭘 가지면 돼요? 모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A, B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응집소가 없어야 해. O형은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겠죠. 응집원이 없으니까 A가 오든 B가 오든 다 처음 보는 애들이야. 무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자. 여러분들 혈액형이 뭡니까? 어떤 혈액형이든 간에 응집원, 응집소를 합쳤을 때 두 종류를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너 혈액형 뭐니? A형? 그럼 넌 A, 베타가 있을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한 얘네들의 위치는요,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알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높아심에 다시 설명해 드리면, 혈액을 원심 분리했을 때 윗부분이 혈장인데, 또 혈청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죠. 혈장, 혈청은 생명과학 원에서 같고요. 아랫부분에 혈구가 있을 거 아니야. 지난 방어작용할 때는 아래쪽에 백혈구가 있는 거에 주목을 했다면 지금은 적혈구에 주목을 해야겠죠. 응집원을 갖고 있는 세포니까. 즉 아래쪽에 적혈구가 있기 때문에 저 응집원은 하층에서 발견이 되고요. 상층에는 항체가 있죠. 응집소도 항체의 일종이니까 상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얘네 위치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혈액 응집 반응 실험을 우리가 나눠서 할 거거든. 그런 문제 풀려면 지금 잘 챙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혈액 판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 혈액형 뭔지 아시죠? 본인 혈액형.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알려줬을 겁니다. 보통 다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당연히 병원에서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혈액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가 있는데요.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입니다. 땡땡이 칠게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혈청은 상층이야, 하층이야? 상층이죠. 상층에는 뭐가 있어요? 항체 또는 응집소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정 응집소 한 종류만 잘 정제한 혈청입니다. 항 A 혈청은 알파를 갖고 있고요. 항 B 혈청은 베타만 모아둔 거예요. 주의할 점. 이걸 A형의 혈청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A형은요, 베타를 가지고 있죠. 항 A 혈청은요, A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혈청이니까 알파가 되는 거야. 항 B는 베타.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을 이 두 개의 판정 키트를 이용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분필 좀 가져올게요. A형은 응집원 A를 갖고 있어요. 알파, 베타 중에 누구랑 응집하죠? 알파랑만 결합을 하고 베타랑은 결합을 안 하겠죠. B가 없으니까. B형 같은 경우는 알파가 아니라 베타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한 번씩 결합을 하는데 어떤 것과 했냐에 따라서 A형, B형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AB형, O형은 더 쉽죠. AB형은 둘 다 응집하겠죠. O형은요. 응집원이 없으니까 알파, 베타랑 응집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해본 경험이 기억이 혹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부모님들조차도 혈액형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자녀들도 잘못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봐 보건소 직원이 학교로 찾아와서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유리판 위에 요 항의 항비혈청이었겠죠. 걔네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우리 이제 새끼손가락에 바늘을 꼽고 피를 짜내서 양옆에 떨어뜨렸어요. 어디서 응집했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였죠.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을 처음 찔렀을 때 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이 이제 또 찔렀는데 두 번째도 잘못 찔르면은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될까봐 두 번째는 정말 화끈하게 세게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너무 빨리 떨어졌어. 아니, 두 번 잘못 찔러도 되는데.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저는 두 곳 다 응집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혈액형은 뭘까요? 저희 혈액형은 AB형이 되겠죠. AB형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AB형 성격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혈액형별 성격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오해들이 적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믿지 마시고요. 저를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형도 성격 정말 착하다는 거. 어쨌든 요거 응집해서 판정하는 거 어렵지 않죠?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열 관계. 어차피 우리가 수열 잘 하려고 혈액형 만든 거니까 수열 관계가 중요하긴 한데요. 생명과학 원에서는 또 출제가 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많이 안 나오지만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량 수열이 있고요. 혈액을 적게 줬다는 얘기죠. 또 다량 수열이 있는데요. 혈액을 적게 줬을 때 상대방에게 응집원, 자 응집원만 가는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응집소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적게 줄 경우에 받는 쪽에서 응집소가 순식간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할 때 응집원만 가는 효과. 응집소가 효과가 없으니까 응집될 확률이 하나가 좀 준 거죠. 그건 좋네. 이때 어떤 혈액 수열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O형은요. 다 줄 수 있습니다. 응집원만 간다라고 했는데 O형은 뭘 갖고 있어요? 응집원은 없고 알파, 베타 응집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효과가 없대잖아. 응집원만 가는 효과래잖아. 근데 응집원이 없다니까? 그럼 응집될 만한 요소를 전혀 주지 않죠. 그러니까 다 수혈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AB형은 어떨까요? 모두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집원만 간대. A가 간대. B가 간대. 뭐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게 A, B는 애초에 응집원을 응집시킬 만한 응집소가 없어요. 또한 A, B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가 오든 B가 오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수열 관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소량 수열에 한정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닌 게 A가 B한테 주면 문제가 되죠. 응집원만 간다라고 해도 결국 A가 갈 거 아닙니까? B형의 알파와 응집 반응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량 수열. 얘는 이제 응집원에 이어서 양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응집소까지 상대방 수열 받은 사람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을까요? 완전 다르죠? O형은 이제 천사가 아닙니다. 다 수혈을 해줄 수 있었던 O형이 드디어 응집소까지 상대방 몸에 주입하는 효과가 나오는 건데 O형은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A형한테는 알파, B형한테는 베타, AB형한테는 알파, 베타 둘 다 주는 거죠. AB형 입장에선 거의 뭐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량 수혈은 내가 너네 다 살려줄게 였다라면 다량 수혈은 너네 다 죽어라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AB형도 이제 못 받아요. 왜냐면 본인이 응집소가 없는 거지 응집원은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응집소를 보내주기 시작하면은 그 응집소에 의해서 본인의 A 또는 B가 응집이 되겠죠. 그래서 다량 수혈은 결국 자 동일한 혈액형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에서는 소량 수혈이라고 해도 같은 혈액형을 주겠죠.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ABO식 혈액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RH식 혈액형을 살펴봅시다. 이제 구분하는 얘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일단 혈액을 살펴보면요. ABO식형하고는 완전 다른 응집원과 응집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명칭이 D랑 델타인데요. 개정되고 안 쓴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냥 RH 혈액형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응집원을 RH 응집원, 그 다음에 RH 응집소 두 개가 다를 텐데 혈액형이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 여러분들은요 ABO식에도 속하고 RH식에도 속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 거니까 결국 양쪽에 다 속할 수밖에 없죠. 뭐 B형이면서 RH 플러스거나 뭐 A형이면서 RH 마이너스거나 그 양쪽에 다 속한다는 얘기고요. 일단 응집원의 유무에 따라서 둘을 나눈 건데요. 플러스가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응집소는 항체니까 응집원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RH 플러스가 응집소가 있을까요? 그럼 RH 플러스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미 다 죽었다. 없을 수밖에 없고요. RH 마이너스가 그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조차도 원래는 갖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특정 상황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 RH 응집원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노출됐을 때, 물론 이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몸 안에 들어오면 저거 뭐야? 라고 하면서 항체를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좀 특이하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응집소는 항체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중에 만드는 게 맞습니다. 특이적 방어예요.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까 ABO식 혈액형 할 때 알파, 베타 응집소가 원래 있는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원래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특별한 거고 이렇게 나중에 만드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판정 한번 알아봅시다. 혈액형이 두 종류밖에 없죠.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 ABO식 판정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혈청이 항 RH 혈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항A 혈청, 항B 혈청과 함께 세 개를 이용해서 혈액을 판정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세 개 다 이용을 했었고요. RH 플러스는 일단 항 RH 혈청은 RH 응집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으니까 응집을 하고 마이너스는 응집을 안 할 겁니다. 저는 세 곳 다 응집했거든요. 전 뭐예요 그러면? AB형이면서 RH 플러스죠. AB형이면서 RH 플러스인 겁니다. 다 응집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 RH 마이너스 O형은 다 응집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RH 플러스입니까? RH 마이너스입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모르면 여러분들은 RH 플러스일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관계. 아주 심플한데요.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한테 주는 건 어떻습니까? RH 응집원이 가겠죠. RH 응집소 만들겠죠. 대규모 응집 반응 일어나겠죠. 전혀 좋지 않죠. 안 됩니다. 이건 가능할까요? RH-가 RH 응집소를 이미 많이 갖고 있다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열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리한 거예요? 받는 쪽이 유리하잖아요. RH 플러스가 더 유리하다. 즉 RH 플러스는요. 수열 관계를 생각할 때 ABO식만 따져도 되지만 RH-는 골치가 아프죠. 애초에 인구수도 비교가 안 됩니다. RH 플러스 인구가 훨씬 많은데 RH-는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열에 굉장히 불리하다. 즉 본인이 RH-였다면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RH 플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가끔 모를 수도 있지만 RH-는요 또 이제 그 RH- 전용 수열 증서도 갖고 다니고요. 뭐 그렇게 구비된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학생 한 명 들고 다니는 거 제가 봤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수열 관계까지 하고 딱히 어렵진 않죠. 다음 내용으로 정리해서 넘어갈게요. 자 추가적인 내용으로 자 응집 반응 실험이 있습니다. 혈액형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 응집 반응 실험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형, B형, AB형, O형, A형, B형, AB형, O형의 혈액을 이제 섞어볼 건데요. 윗부분에 있는 거는 혈구고요. 그러니까 가로축이죠. 자, 세로축은 혈장이라고 할게요. 응집 반응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혈구에는 응집원이 붙어 있고요. 적혈구에 붙어 있는 거니까. 혈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응집소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응집원이 혈액형마다 갖고 있을까? 근데 사실 응집원은요, 혈액형 이름을 정하게 한 기준이라서 그냥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A 있고 B 있고 AB 있고 없고. 응집소도 뭐 혈액형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형은 베타를 가지죠.
B형은 알파를 가지고 AB형은 응집수 없고 O형은 알파랑 베타를 모두 가집니다. 아까 혈액 판정했을 때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 응집소가 누굴 응집시킬지 이제 가로축을 따라서 응집 여부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베타는 B를 응집시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알파는 A를 응집시킬 수 있으니까 A가 있는 A랑 AB가 플러스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AB형은 응집수가 없으니까 남의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혈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O형은 알파랑 베타가 다 있으니까 A나 B가 보이면 바로 응집이죠. 그래서 A형이나 B형이나 AB형 다 응집하고요. O형만 응집을 안 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가 결국 시험 문제에선 뒤죽박죽 나오고 복잡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혈액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법은 곧 풀 문제로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패턴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응집 반응 실험에서 이 표에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O형의 적혈구가 껴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AB형의 혈장이 껴있어도 마이너스입니다. AB형의 혈장은 응집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같은 혈액형이면은 응집 반응 안 합니다. 단, 시험에서 표가 나올 때 같은 혈액형이 거기 섞여 있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뜨면 O형의 적혈구 아니면 AB형의 혈장이 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78로 가서 핵심 자료 D 볼게요. 읽어보면 그림은 철순의 가족에서 아버지의 ABO식 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 사이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혈액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 얘기고요. 조금 이따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 문제를요, 유전 스킬을 이용해서 풀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배제하고 순수하게 응집 반응 표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빠 혈액형을 보면은 여기 아빠 혈액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지금 응집수 베타가 있네요. 그죠? 베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응집원은 당연히 뭐겠어요? B베타일 순 없죠? A겠죠, A. 아빠는 A랑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아빠 혈액형 뭐? A형. 우리 아버지 A형이다. 이렇게 판정이 됐고요. 밑에 표를 이용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볼 건데요. 일단 푸는 방법 중에 하나하나 따져서 푸는 가장 기본 논리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하는 걸 잘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표에서요. 여기는 지우시면 됩니다. 왜? 아철령. 이 세 칸은 본인 혈액끼리 응집 반응을 한 건데 본인의 응집원과 본인의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지우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윗부분은 보시다시피 적혈구고요. 이쪽은 혈장입니다. 응집원과 응집소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아는 혈액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죠. 뭐였죠? A형이었죠. 그럼 이 아빠의 적혈구에 뭐가 있어? A. 아빠의 혈장에는 베타. 이렇게 일단 쓰고 나서 아버지와 응집 반응을 확인해서 아빠밖에 혈액형을 모르니까 철수와 영희의 혈액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철수의 적혈구가 아빠의 혈장과 응집 반응을 했네요. 베타와 응집을 했다는 것은 적혈구에 뭐가 붙어 있다고? B가 붙어 있다고. 즉 철수는 B가 있는 겁니다. 철수의 혈장은 어떤가 볼까요? 알 수 있는 건 아빠랑 응집 반응 뿐이죠. A랑 응집 반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 혈장의 알파, 베타 중에 확실한 거는 알파는 없을 것이다. 그죠? 그럼 철수는 B는 있는데 알파는 없죠. 두 개를 만족하는 혈액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B가 있으면요. AB형 아니면 B형이에요. 알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B형은 하면 안 되죠. B형은 B알파잖아. 그치? 즉
B가 있으면서 알파가 없는 건 A, B형밖에 없다. 됐죠? 그럼 철수의 적혈구에는 A, B가 있고 A, B형이니까 혈장은 비어 있겠네요. 영희도 똑같이 영희 적혈구가 베타와 응집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적혈구에 B가 안 붙어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영희의 혈장이 A랑은 응집을 했대요. 알파, 베타 중에 뭐가 있는 거 확실해. A를 응집시키려면 알파는 있어야겠죠. 그러면 B는 없는데 알파는 있다. B가 없으면 A 또는 O거든요. 근데 알파가 있으려면 A형은 안 되죠. 즉 O형이 되는 겁니다. 영희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는 아무것도 없고 혈장은 알파, 베타가 다 있겠네요. 기억을 물어볼 것 같은데요. A, B랑 알파, 베타가 만나니까 와 이거 엄청나게 응집을 하겠구만. 1번 갑시다. 철수와 영희의 ABO식 혈액형은 방금 구했죠. 뭐였죠? AB형과 O형. 기억에 들어갈 기호는 난 뿔뿔로 했지만 못 풀었었죠 원래는. 3번 갈게요. 아빠의 혈액형은 항 A 혈청과 응집 반응을 한다. 항 A 혈청이 알파죠? 근데 아빠가 뭐예요? A형이죠? 그럼 A와 알파는 응집 반응을 하겠죠. 자, 철수와 영희는 모두 응집수 알파를 갖고 있다. 철수가 AB형입니다. 응집수가 없는 혈액형이에요. 틀렸고요. 엄마의 혈장과 그럼 엄마 혈액형은 남은 게 B형밖에 없으니까 B형이 되겠네요. 엄마는 B형인데 엄마의 혈장, B형은 혈장에 응집수 뭐가 있습니까? 알파가 있겠죠. 아버지는 A형인데 적혈구에 A가 있겠죠. 두 개를 섞는다고 하네요. 가장 전형적인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응집 반응을 한다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혈액형은요 사실 기출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념으로 바로 안 풀리고요. 난이도가 한 근수축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뉴런이나 유전보다는 쉽죠. 대신에 근수축보다 이제 유형이 훨씬 더 적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긴 해야 되는데 또 모의고사에 출제 굉장히 출제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나는 단원이에요. 출제는 정말 안 되는데 유전에 껴서 출제가 되면 모를까. 예자체로는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안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하니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평가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풀 문제도 좀 적다는 얘기고요. 수특수원의 문제가 있긴 한데 역시나 비중이 적으니까 조금 어려우면 해설지를 보고 풀거나 혹은 뭐 저도 나중에 해설 강의를 찍을 건데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이로써 3단원이 끝나고 다음 단원부터는 유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유전 얘기하면 오히려 막 기대도 하더라고요. 걱정도 하지만 또 기대가 되는 단원이죠. 어쨌든 앞 단원은 쉬우니까 쉬운 단원부터 같이 함께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